네, 환경위생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위생학의 챕터 1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챕터 2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챕터 1의 환경위생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번 환경위생학의 일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적인 생활환경의 일체 요소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키워드 좀 정리를 좀 해주실게요. 자, 그리고 환경의 분류를 보시면 자연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환경에는 뭐 지하, 지표, 그리고 또 지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네, 여기 포함이 되고요. 자, 사회적인 환경에는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뭐 대기, 물, 그다음에 폐기나 소음, 진동과 같은 이런 개념이 바로 사회적인 환경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적인 환경을 이화학적인 환경과 생물학적인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화학적인 환경에는 공기와 물, 토지, 그리고 빛. 자, 생물학적인 환경에는 동물들, 곤충들, 그리고 뭐 미생물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회적인 환경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인위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위적인 환경은 우리 의식주, 식생활, 의복, 주택, 의식주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관계, 수송, 공업, 그리고 도시, 농촌의 개념이 바로 인위적인 환경에 속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화적인 환경에는 뭐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 이런 개념들이 또 교육 이런 개념들이 바로 문화적인 환경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 환경위생사업에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방역사업, 자, 예방의학적인 기술, 뭐 곤충이나 해충을 제거하는 것들, 자,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 그리고 환경위생 개선사업, 인간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사회 안정망 구축, 그리고 의료사업, 보건관리사업, 이런 환경위생사업 등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챕터 1은 여기까지고 챕터 2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대기오염을 다른 말로 공기오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공기 조성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는 좀 없는 내용인데 공기의 역할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둘게요. 공기는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물질의 평형을 유지한다. 자, 그리고 우리 지구 보호막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질은 열 평형을 유지한다. 뭐 기온, 온도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기들은.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상 공기 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랑 같이 한번 볼게요. 교재 표를 보시면 자, 산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산소는 21%, 자, 질소는 78%입니다. 아르곤은 0.93, CO2는 0.03%. 자, 우리 요런 수치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 공기들의 중요한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구성을 봤을 때 우리 질소가스가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이 산소,
그다음에 아르곤, 뭐 CO2, 그리고 수소도 아주 미량 순서, 네, 수소, 그리고 오존, 뭐 이런 공기 조성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산소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원자량은 16이다. 비중은 1.43이다. 이런 화학적인 성질이 좀 나오고요. 자, 2번 인체는 한번 호흡할 때마다 4%에서 5% 산소를 소비한다. 자, 산소는 우리 인간이 호흡에 필요한 그런 공기들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거는 식물이 광합성 하는데 사용되는 공기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의 경우 하루에 600에서 700리터 산소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필요 공기량은 13kL다. 자, 우리 요 수치를 좀 두 개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리고 산소에 있어서 한 가지 더 14% 정상 산소 조성비는 21%를 유지해야 되는데 14% 이하가 되면 저산소증으로 호흡이 가빠집니다. 다음 11% 미만 되면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호흡곤란 증세를 보일 수 있는 산소의 농도는 그러면은 바로 뭐 11% 이하니까 뭐 10%, 9% 이런 수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7% 밑으로 되면 바로 질식사. 자, 요런 수치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고산병에 대해서 나오고요. 고산병은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 조금 필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산병은 고산지대, 고도가 높은 지역. 자, 고도가 높으면 산소 분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두통 등 이런 질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고산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산병은 산소와 연관이 있는 병이다. 산소 분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소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질소는 우리 78%로 가장 많은 공기 중 가장 많은 조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질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교재 같이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비중은 0.967, 원자량은 14다. 자,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출입하는 불활성 가스나 고기압 상태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고기압 상태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고기압 상태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 자만병이라고 나옵니다. 자만병은 다른 말로 질소색 전증. 자, 같은 말이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고기압에서는 질소가스가 체내 지방 조직에 용해되어 있는데 급격히 감압시켜버리면 이 질소가 가스, 즉 기포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체 내에서 기포를 생성하게 되면 바로 어디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자만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만병은 보통 그 잠수부들에게 잘 걸리는 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만병은 질소색전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기압에서는 체내 지방이 용해되어 있는데 급격한 감압 증상이 나타나면 질소가스가
우리 체내 혈관에서 기포를 생성하게 된다. 이 기포를 생성하게 되면 혈관, 모세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병을 유발한다. 그게 바로 자만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단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환경오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특히나 더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다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다른 말로 우리 뉴스나 뭐 이런 매체, 온라인 매체들에서 많이 보셨죠. 탄산가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 같이 좀 알고 계실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산화탄소의 환경위생학에서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그 배출하는 공기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환기 유무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여기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기 오염에서 온실 효과의 주 원인이 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다.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자, 교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기 중의 농도가 0.03%다. 자, 이산화탄소는 0.03%다. 자, 무색, 무취, 그리고 약산성을 띈다. 왜냐하면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우리 산성비 성분도 일반적인 정상비도 살짝 약한 산성을 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탄산가스 때문에 우리가 약한 산성을 띈다. 우리 일반 빗물도 약한 산성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질의 연소, 발효, 부패, 호흡작용에 의해서 배출된다. 자, 탄소가 연소되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자, 요 정도. 그 다음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로 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할지 환기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자, 다음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자, 온실 효과는 태양의 적외선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1시간 동안 20리터를 배출한다. 자, 20리터 수치도 나오네요. 자, 우리 적외선 온실 효과의 원인이 되는 태양광선은 바로 적외선이다. 이것도 뭐 가끔 자외선, 가시광선 이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0% 이상일 때는 질식, 7% 이상일 때는 호흡곤란. 자, 우리 산소에 있어서 농도비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농도에 따른 어떤 장애 현상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용 기준은 0.1%다. 1000ppm. 자, 0.1%. 원래 정상적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인데 0.1%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0.1% 농도 1000ppm. 밑에 농도를 좀 보시면 우리 ppm이란 단어가 여러 과목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단독으로 이 농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ppm 농도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m은 1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6승분의 1. 즉 100만 분의 1이다. 자, 그러면 0.1%는
자, 우리가 알려고 하는 0.1%는 숫자로 따지면 이게 퍼센트는 0.001 이렇게 되겠죠. 자, 퍼센트는 100분의 1을 뜻하기 때문에 0.1과 100분의 1, 0.00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ppm이면 0.001은 1000ppm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농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단독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농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산화탄소고요. 자, 우리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차이점은 산소가 하나가 붙은 거, 탄소에 산소가 하나가 붙은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은 거. 즉 이거는 유기물이 정상적으로 산화돼서 연소돼서 생성되는 물질. 일산화탄소는 비정상적으로 연소됐을 때 뭐 중간 생성물이든 아니면 불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탄소의 불완전 연소로 생성된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특징은 무색 무취. 가끔 보기에 이런 화학적인 성질을 묻는 보기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스. 자, 그리고 우리 연탄의 불완전 연소로 연탄가스 중독 사건들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배출될 수가 있고 연탄가스 중독 있어서 일산화탄소가 중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 허용 기준을 좀 보시면 자, 실내에서는 10ppm. 자, 10ppm 이하가 되겠죠. 1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요. 실내 주차장은 그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허용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배기가스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25ppm이다. 여기까지 정도 수치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얘네들은 헤모글로빈과 굉장히 친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하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저산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굉장히 친화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우리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조직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 두실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과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 얘네들과 결합하면 그 저산소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압산소요법을 이용한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자체로는 보시면 조직 저산소증. 자, 조직 내 산소가 부족하다. 그런 증상을 바로 조직 저산소증이라고 하고, 그거를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요법이 바로 고압산소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는 우리 대표적으로 자극성을 띠는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대기오염의 지표가 된다. 자, 실내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는 건 아황산가스다. 아황산가스는 다른 말로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는 이산화황이다. 자극성 기체를 띈다. 자, 교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석탄, 석유 등 화학 연료를 연소 시 생성되고 허용치는 0.02 ppm 이하이다. 자, 원인이 되는 문제는 자, 석탄, 석유의 연소와 관련이 있다. 자, 네. 좀 전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연탄가스와 관련 있는 기체는 바로 일산화탄소다. 자, 석탄, 석유 연소와 관련 있는 가스는 아황산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금속과 대리석 부식작용, 그리고 뭐 동물, 식물 등 건물에 피해를 준다. 자, 재산상 피해를 준다. 아황산가스. 우리 인체에 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식물, 생물계 파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건물 이런데. 그리고 산성비의 주 원인이 된다. 런던 스모그 사건이다. 이렇게 산성비. 런던 스모그 사건은 우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석탄, 석유 연소가 많아져서 우리 이런 아황산가스 때문에 스모그 현상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주 원인은 바로 아황산가스다. 그리고 산성비, 아황산가스가 우리 물에 녹으면 황산, 굉장히 pH가 낮은 강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먼지 중에서는 사실 진폐성 먼지가 가장 많이 자주 나오고요. 진폐성 먼지. 자, 폐에 붙어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먼지 성분들이고요. 입자 크기는 0.5에서 5. 0.5에서 5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입자 크기는 단독으로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5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진폐성 먼지는 실내가 건조하고, 자, 사람이 많은 데서는 더 잘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공기의 자정작용이라고 나오고요. 물도 자정작용이 있죠. 그리고 공기도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정화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뭐 약품을 처리하거나 그런 거 아닌 스스로 우리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현상을 바로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수질오염에 있어서도 자정작용이 있지만 공기에 있어서도 자정작용이 있다. 저기까지 좀 보실게요. 자, 교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자체의 희석작용. 자, 공기 자체의 희석작용. 자, 바람에 의해서 희석된다.
다음 강우 강설에 의한 용해성 가스 및 부유 분진의 세정작용. 자, 물에 의해서 세정된다. 우리 미세먼지가 가득하거나 그런 환경에 있어서 한 번씩 비가 오고 나면 시야가 밝아지죠. 그게 다 바로 물의 세정작용에 의해서 깨끗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은 뭐 눈, 뭐 우박 성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와 같이 우리 산소 분자를 포함한 이 성분들에 의해서 산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자정작용을 갖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태양 자외선, UV 자외선은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살균 작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교재에는 없는데 침강작용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침강작용은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침강이라는 말은 바로 밑으로 깔아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깔아앉아서 자정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정작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공기이온이라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공기 중 밀입자가 플러스나, 자, 우리 이온이라는 말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밀입자가 양이온 플러스 양이온 그리고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대전된 거다. 대전된 것이다. 자, 사실 공기이온은 청정도의 지표로 이용됩니다. 우리 뭐 공기청정기 보면 뭐 이렇게 이온성 이용한 그런 뭐 장비들이나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의미로 제가 하나 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두 가지. 공기이온은 밀입자가, 공기 중 입자가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으로 대전된 거다. 자,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될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공기청정의 지표가 된다. 실내 공기청정의 지표가 된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은 교감신경을 자극시켜서 뭐 불면증, 두통 증상 등 이런 증상들을 좀 나타내고 좀 자극적인 어떤 뜻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자, 음이온은 부교감 신경을 작용시켜서 진정 효과, 체면 효과, 그리고 혈압 진정, 자, 혈압을 다운시키는 효과. 요런 효과 등을 있습니다. 공기이온은.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그래서 산소와 질소 그리고 CO2,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와 산소, 자, 모두 다 무색 무취 가스라고 정리를 해뒀고요. 자, 한 가지, 아황산가스, 이산화황은 무색이긴 하지만 자극성을 띠는 자극성 기체다. 이런 차이점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기오염에 있어서 공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요. 공기 조성. 자, 우리 대기 중에 구성하고 있는 공기들의 비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고요. 질소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산소, 아르곤, CO2 이것들의 수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산소는 14%,
밑으로 떨어지면 11% 밑으로 떨어지면 그리고 7%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예상되는 질환이 다르다. 거기에 정리를 좀 해두시고 고산병은 산소가 감압 상태로 됐을 때 고산병이 나타난다. 산소 분압이 낮을 때 고산병이 나타난다. 뭐 거기까지. 즉 산소와 관련된 병은 고산병이다. 질소와 관련된 병은 잠안병이다. 잠수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병이 바로 잠안병이다. 자, 감압 증상이 되면은 우리 질소가스가 기포를 형성하게 돼서 혈관, 즉 모세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잠안병이 위험하다. 거기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기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의 원인이 된다. 거기까지.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허용 기준에 대해서 0.1% ppm 단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차이점은 일산화탄소는 탄소의 불완전한 연소로 생성된다.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그렇게까지 정리하시고 주 배출원은 일산화탄소는 뭐 연탄가스 중독 사건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수가 있다. 다음 오염 허용 기준 보시면 실내에서는 10ppm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실내 주차장은 자동차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25ppm.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굉장히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그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해서 우리 인체 조직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고압산소요법이 있다. 거기까지. 네, 그 다음 아황산가스는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고 무색, 무취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거는 바로 자극성 기체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지는 진폐성 먼지고요. 폐에 붙어서 우리 폐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그 먼지의 크기는 바로 0.5에서 5다. 여기까지. 그리고 공기의 자정작용, 바람에 의한 희석, 물에 의한 세정, 그리고 산소에 의한 산화, 그리고 태양 에너지에 의한 살균 작용, 그리고 중력에 의한 침강 작용이 있다. 다음 공기 이온, 플러스 이온, 양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으로 대전된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은 어떤 자극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이온은 좀 진정 효과, 이 두 가지의 반대작용을 나타낸다. 중요한 의미는 공기청정의 지표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 잘 하시고요. 뒤에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